자, 바로 관형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관형사인데요. 관형사 같은 경우는 일단 관형사의 특징을 보도록 하자. 우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 없죠. 그 말은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불변화라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사와 의미가 당연히 결합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조사가 결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별표를 딱 쳐놔봐. 이거 같은 경우가 관형사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조사가 붙었다 그럼 최소한 관형사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의미가 결합할 수 없는 것도 당연히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반드시 체온 앞에 온다. 왜? 당연하죠. 왜 그럴까 얘들아? 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해요.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X와 Y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요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앞에 것이 이제 뒤에 걸 수식하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붙여 있어야 돼요. 예, 붙여 있어야 돼요. 붙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를 이게 만약에 체온이다라고 가자고요. 그러면 체온을 수식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형사라고 했었을 때 얘들 둘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온 앞에 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울까 아니면 제약이 심할까? 제약이 심합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옛, 헌, 새 그지? 요 좀 체크해놔. 그 다음에 온 바다 요렇게 체크해. 긴긴 이거 관형사야. 근데 여기서 잘 보라고. 새로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 있는 거는 뒤에 걸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것은 기본형이 새롭다야. 기본형이 새롭다야. 그러니까 이것은 활용한 거야. 이거는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감과 어미가 들어가 있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하는 개념이잖아. 활용 형태란 말이야. 품사를 따질 때는 활용되어 있는 것은 기본형을 가지고 품사를 따집니다. 그러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뭔데? 형용사야. 그러면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 어미로 나눴을 때 어미가 뭔가 변화함으로써 뒤에 걸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거 맞잖아. 그래 품사 같은 경우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걸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형태는 바로 뭔데? 아름답다지. 아름답다 형용사죠. 이거 형용사예요. 품사를 따지면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옛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그지? 그 다음에 예쁜 그녀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전부 다 수식하는 것은 맞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활용이 안 돼요.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 자체가 그냥 예시예요. 옛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의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쁜 같은 경우는 기본형 자체가 바로 뭐다? 예쁘다예요. 예쁘다에서 어간음이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어간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럼 뒤에 있는 니은,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어미가 되는 거지. 그 이 니은 때문에 뒤에 걸 수식하게 만드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미거든. 앞에는 어간이고, 근데 뒤에 것을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러한 어미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 어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니? 그 품사 그 자체는 바로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형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관형사는요, 일단 세 가지. 성상이라고 하는 거, 지시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성질,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정한 하나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나? 그러면 관자가 이렇게 씌우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뒤에 있게 수식을 하잖아요. 수식을 받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좁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관형사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보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 그래 성상 꾸며주는 거예요. 갓을 씌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옛, 헌, 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 책, 헌 책, 새 책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오랜, 몹쓸, 외딴 이러한 것들도 관형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뒤에는 뭐가 오겠니? 당연히 체언이 오겠지. 체언 중에서도 뭐다? 명사가 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리키는 거잖아. 지시 관형사도 있고 지시 부사도 있고요. 지시 형용사도 있어요. 알겠니?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뭐다? 지시 관형사는 지시하는 것은 똑같은데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지시 관형사고요. 지시 부사 같은 건 뭘까?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지. 그렇지? 지시 형용사는 뭘까? 일이 뭐 서술성이 있으면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겠지. 그러하다,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지. 그러한 것들은 서술성이 있는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시를 하는데 기능은 바로 뭡니까? 관형사,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를? 체언을. 체언 중에서도 뭐?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가리키는 관형사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 그,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그 책, 저 책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야. 수량을 나타내는 거야. 한, 두, 세, 네, 다섯, 뭐 온갖 모든, 뭐 여러, 갖은, 뭐 양념, 갖은 양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외우는 방법은 제가 저희 스승님한테 배운 건데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옛, 헌, 세,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여는 어느, 온갖 모든. 옛, 헌, 세,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여는 어느, 온갖 모든. 옛, 헌, 세,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여는 어느, 온갖 모든. 요렇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 옛, 헌, 세,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여는 어느, 온갖 모든. 옛, 헌, 세,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여는 어느, 온갖 모든. 됐습니까? 요게 일단은 기본적인 관형사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좀 첨부해서 외워주시고요. 별표를 칠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한번 봅시다. 헌이라고 하는 거 별표. 그 다음에 다른이라고 하는 거 별표. 그 다음에 한두, 세, 네, 다섯 별표. 되나? 가진 같은 경우도 별표. 자, 별표 쳤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됐고 옛, 헌, 세, 이, 그, 저, 한, 두, 세, 다른 연, 어느, 온갖, 모두 해가지고 이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별표 쳤는 것은 이렇게 실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관형사라고 하는 것과 다른 품사의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지. 옆에 좀 적어놔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지. 관형사는 조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관형사 같은 경우는 서술성이 있다 없다? 서술성이 일단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겠지. 자, 볼게. 보자. 이 첫 번째 예시로요. 이, 그, 저, 지시 관형사라고 하는 거지. 아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관형사거든. 밑에 한번 가볼게.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면 대명사지. 왜? 이거는 체언이거든. 체언 뒤에는 뭐가? 조사가 올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관형사 같은 경우는 조사 못 오잖아요. 조사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봐봐. 품사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세요? 부사격 조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뭔가 비교하는 거 기억나냐? 보다. 쌤이 에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건 조사예요. 조사표는 뭐? 체언이지. 그러면 이 체언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대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대명사야, 대명사. 그럼 여기에 있는 거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때는 바로 뭡니까?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사가 붙었지. 조사 앞에는 뭐? 체언이거든.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뭔가? 대명사지. 이거는 저 모자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이그저라고 하는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이거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명사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엇이나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 플러스 조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 맞아?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절대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난 딱 하나밖에 없었어. 바로 뭐? 체험 플러스 조사.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한두 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수사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관형사도 있고 뭐 더 수사도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수사 같은 경우는 상위 개념이 뭐예요? 체언이잖아요. 체언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조사가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사가 왔었을 때는 수사가 되는 거야. 불가능하면 수관형사가 되는 거겠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여기 있는 거 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 조사지. 조사표는 뭐? 체언이거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7사람 같은 경우는 이건 바로 뭐? 관형사가 되는 거야. 사과 하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사가 되는 거고요. 한 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뭐? 관형사가 되는 거야. 기억나?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헤이, 개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가 아니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거든요. 근데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이 명사 같은 경우는 혼자 못 쓰죠.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단위성 의존 명사죠. 그러면 수식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관형사예요, 이게. 그 밑에 한번 가보자. 이 송이도 마찬가지거든. 이 단위를 나타내는 거야. 의존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 수식하는 게 바로 뭔데? 한이라고 하는 뭐?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고. 여기 있는 거 5사람? 이거는 마찬가지로 관형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사람이 왔다. 이 조사지. 조사는 뭐? 체언. 체언 중에서도 뭐? 수사. 이거 조사지. 앞에는 뭐? 수사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체험 플러스 조사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3번은 봐봐. 이거는 어떤이라고 하는 거, 다른이라고 하는 거, 그런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형용사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형용사의 활용형일 수도 있다고. 즉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의 활용형. 아니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활용형. 그렇다라고 하는 것의 활용형.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지. 그럼 형태는 똑같아져요. 형태는 똑같아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따지자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근본적으로 무슨 성이 있다? 서술성이 있는 거야. 서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되는 주어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와 서술성이 있는 서술성.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 이렇게 되겠니? 그렇게 보고 일단은 팁으로 이거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자체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기본형. 왜? 활용 형태로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 자체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거든.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설명했던 겁니다. 주어가 서술성의 유무, 활용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주어가 앞에 서서 서술성이 있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밑에 있는 팁 같은 경우는 다른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다른 대신에 만약에 딴이라고 하는 것이 넣어서 말이 되면 관형사예요. 즉 관형사일 때는 뭐가 된다? 딴이라고 하는 것이 넣어서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너무 추상적이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자고. 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자고요. 개성이 다른 거거든. 개성이 다른 거야. 봐.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뭐가? 개성이 다른 거야. 이 주어 있지. 그러면 형용사 다르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거든. 뭐가 다른 건데?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 주어 있죠. 그래서 바로 뭐? 형용사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 말고 딴 사람 관형사야. 너는 딴 책 뭐? 관형사야. 그럼 만약에 있잖아. 이 안에 주어가 들어가 버리면 형용사가 되지. 너는 내용이 다른 책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관형사예요. 그 밑에 한번 봐봐. 그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그냥 관형사야. 근데 이거는 봐봐. 그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하지. 이 형용사예요. 이까지 되겠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던져버렸지. 이거 뭐 형용사야. 관형사야. 그런데 다 사정이 그런 걸, 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서술성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는 지금 전부 다 뭐 주어와 서술성의 관계에 대해서 형용사라고 내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라고 하는 거, 요것도 좀 적어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 볼래? 참고 예시를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나는 그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말이야. 이 다른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형사일까 아니면 형용사일까라는 얘기지. 다른 어느라고 했을 때 그 다른 관형사일까 아니면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일까라는 얘기지. 이거 봐봐.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와라고 하는 것이잖아. 이 비교하는 서술성이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비교하는 와 다르다야. 이 와라고 하는 것과 과라고 하는 거, 과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가 들어가 있는 다른 같은 경우는 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뭡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것도 좀 알아두라고. 왜? 이거와 대응되는 것은 지금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거야. 나는 무엇이 그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와라고 하는 부분에서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체크하시고요. 좀 쓰셔야 돼요.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라고 하는 것도 좀 보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옛 헌세라고 하는 거거든. new라고 하는 거예요. new. 쉴 새도 없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얘들아? 쉴새 같은 경우는 이 new가 아니라 이거는 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야. 축약이 돼버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명사야, 명사. 쉴 새도 없다. 원래는 뭐야? 쉴 새도 없니? 그게 아니잖아. 쉴 사이도 없다라는 거잖아. 이 명사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새 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옛, 헌, 세라고 하는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 틀림하는 거 없어, 진짜. 관형사에서 웬만한 거 다 잡았어.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